표시할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죠. 자,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우리 시험에 유가증권은 안 내니까 여기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여기 보시면 돼. 입력하는 방법. 그 교재 446페이지 피시고 여러분들 교재 446 일반 교재요. 기출문제는 기출문제 교재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일반 교재 446페이지 피시고 거기 제5절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있죠. 거기다가 회차 3개 적어주시면 돼요. 회차. 거기 회차. 거기에다가는 80. 그러니까 80회차라는 얘기입니다. 80. 그 다음에 84. 88. 80, 84, 88. 그리고 물론 100회차 정도에 한 번 또 출제를 했었어요.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략 한 제가 불러드리는 게 한 6개 이상이면 많이 나온 애들이고, 알죠? 한 3, 4개 되면 거의 좀 잘 안 나오는 애들. 알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입력하는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일단 난이도는 하라고 돼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는 솔직히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자, 보시면은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좀 헷갈리거든요, 문구가. 자,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를 들어가면 여기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가 아까 그 분류를 여러분들 제품, 상품, 뭐 반제품, 재고 이렇게 분류한다라고 했죠. 맞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세무 조정은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 나오면 바로 세무 조정 하시고 또 하나 나오면 세무 조정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한꺼번에 몰아서 했다가는 난리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 일단 여기서 주의하실 게 이 신고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이 신고일은요. 회사가 신고한 날짜가 아닙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신고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사례 들면 잘 들어보세요. 사례를 들면 회사가 신고를 안 한 거예요. 당초부터 계속 신고를 안 한 겁니다, 여러분들. 신고를 안 했는데 최초 신고를 언제 했냐면 올해 10월 5일 날 했대요. 예를 들어가지고 최초 신고를요 올해 10월 5일 날 했대요. 만약에 여러분 최초 신고를 9월 30일 전에 하면 인정한다면서요. 맞죠? 근데 지금은 최초 신고를 변경 신고 기한 후에 했죠. 이해되세요? 그럼 아까 우리가 세법에서는 어떤 걸로 본대요? 무신고로 본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가서 꼭 제발 이름 좀 외우세요. 여러분들 꼭 아셨죠? 오늘 꼭 가셔가지고. 그럼 그때는 여기 신고일 입력하면 안 돼요. 세법에서 인정하는 신고일은 없는 거잖아요. 회사는 10월 5일 날 했지만 그건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신고일이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 신고일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또는 이렇게 출제해 뭐냐면 회사가 최초 신고는 잘했어. 예를 들어 최초 신고를 예를 들어가지고 2011년도 3월 한 20일 날 한 거예요. 그럼 최초 신고는 잘한 거죠. 맞죠? 그랬다가 이제 회사가 올해 변경 신고를 한 거예요. 변경 신고. 변경 신고를 또 올해 10월 5일 날 한 거예요. 그럼 여기 신고일은 언제 적으라는 거예요? 2011년도 적는 거지 2022년 10월 5일 적는 게 아니에요. 어떤 뜻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요? 된다고 믿을게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방법이라는 거 여기도 중요해요. 뭐냐면 이 신고 방법도요. 세법에서 인정하는 신고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뭐냐면 우리가 아까 사례로 따지면 아까 우리가 회사가 후입선출법으로 쭉 가다가 우리가 이제 6기에 변경 신고를 지나서 저 총평균으로 할게요 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세법이 인정? 안 한다라고 했었죠. 세법이 인정 안 하고 세법상은 그것도 당초에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거야 라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그럼 여기는 후입선출법이 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세법상 신고 방법 그 뜻이에요. 세법에서 평가하는 신고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 용어 조심하세요. 용어 헷갈려요. 진짜 헷갈려요. 남기. 예. 자,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은 말 그대로 회사가 평가한 방법입니다. 여기는. 알죠? 그러면 요 평가 방법하고 신고 방법이 다르면 임의변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죠?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 적부는 뭐냐면 우리가 적자는 적합하게 신고했다 그 뜻이 여기 있죠? 여기 적합하다. 우리가 신고 방법, 세법상 인정하는 신고 방법과 회사가 평가한 방법이 일치한대요. 그럼 적합한 거죠? 회사가 적합하게 신고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적합하게 신고하고 평가한 거죠. 근데 만약에 신고 방법하고 평가 방법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일치하지 않은 부적합하게 평가한 거잖아요. 근데 부 거시면 되는 거예요. 알죠? 뭐 이건 크게 어렵진 않죠, 이건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비고는 입력을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평가 조정인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해당 재고자산 과목별로 F2번을 눌러서 해당 재고자산 불러오시면 됩니다. 뭐 원재료, 원재료, 제품은 제품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회사 계상 장부가라고 있죠, 여러분들. 말 그대로 회사가 평가를 한 걸 여기 회사 계상에다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알죠? 그리고 여기 세법상 신고 방법은 말 그대로 세법에서 인정하는 여러분 3번 있죠? 그걸 여기다가 넣으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주의하실 게 아까 우리 뭐라고 했냐면 회사가 우리가 세법에서 무신고로 보면 세법에서는 평가를 재고자산 안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선입선출법을 평가하겠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그리고 우리가 임의변경일 때도 세법은 당초에 신고한 평가 방법과 선입선출법 둘 중에 큰 것으로 세법은 평가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중요해요. 여기 보이시죠? 무신고나 임의변경하게 되면 선입선출법으로도 세법이 평가하잖아요. 되시겠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꼭 집어넣으셔야 돼요. 무신고나 임의변경이면 세법은 선입선출법으로도 평가하잖아요. 맞죠?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셔야지 여기 세법상 신고 방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틀린 답으로 처리해요. 알죠? 그래서 선입선출법,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냐면 무신고나 임의변경일 때도 여기에 선입선출법에 따른 금액을 넣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일단 어떤 말인지는 실기를 하시다 보면 이제 차차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도 했었지만 여기 조정은 제발 하나 나올 때마다 조정하고 하나 나올 때마다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죠? 얘도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한꺼번에 합쳐진 결과만 나와요. 세무조정에. 알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떠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같이 하죠. 자, 447페이지예요. 447 일반 교재예요. 자, 일반 교재 447. 자, 일반 교재 447페이지 예제 따라하기고요. 회사는 401번. 세무 1급으로 돌려놓으셔야 돼요. 무궁으로 네, 세팅을 해주시고요. 좀 평가 방법 좀 찾을게요. 재고자산이 있구나. 자, 문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하죠, 여러분들. 네. 자, 주식회사 무궁의 다음 자료에 의해서 재고자산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해서 소득금액 합계표에 반영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어떻게 저랑 같이 좀 해보실 거냐면 한꺼번에 해석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재고자산이 총 4개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4개죠? 이 4개 중에서 제품 하나 별도로 입력하고 제공품 하나 별도로 입력하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석하면서 할게요. 자, 일단 제품부터 먼저 해보죠, 제품부터. 자, 제품부터 해보면 여러분들 그 제품 보니까 신고를 언제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 보이시죠? 2010년 3월 31일 날 평가 방법을 신고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회사는 여러분들 3월 딱 말까지 했으면 최초 신고 잘 한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신고는 최초 신고를 제때 잘했네요. 오케이? 이건 세법 인정하는 거죠. 최초 신고 잘한 거니까. 날짜 조심하셔야 돼, 날짜. 자, 그 다음에 회사는 2010년 3월 31일에 후입선출법으로 신고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들. 보시면. 그리고 회사가, 뭐야? 회사가 올해 평가한 게 후입선출법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잘했죠, 여러분들. 후입선출법으로 신고도 했고, 최초 신고를요. 올해 후입선출법으로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아래에 자료라고 해야 되나? 그 아래에 여러분 자료 1부터 3까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자료 1부터 3에 제품에 대한 언급은 없죠. 여기 제품에 대한 언급은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럼 그 말은 뭐냐면 회사가 변경 신고는 제품에 대해서 안 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회사는 제품에 대해서 처음에 최초 신고를 후입선출법을 했고 변경 신고를 안 하고 그냥 후입선출법으로 제때 했다 그 뜻이 되겠죠, 올해. 무슨 말인지 되시겠나요? 그럼 회사는 얼마로 평가했다는 얘기예요, 올해? 거기 평가액이 나와 있죠. 선입선출법에 따른 평가액이 다 나와 있죠, 여러분들. 얼마로 평가했다는 거예요, 회사가? 그렇죠. 8,250만 원이 후입선출법에 따른 평가액이라고 되어 있죠. 되시겠어요? 그럼 얘는 세무 조정이 없겠죠? 없다고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하셔야 돼요. 없어도. 자, 그럼 해보죠. 자, 일단은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여기 과목별 세무 조정에 여기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이쪽입니다. 자, 들어오시고.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제품이니까 이 제품 쪽에 넣을게요. 그럼 이 신고일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신고일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는 언제 적으면 될까요? 세법에서 인정하는 신고일. 그렇죠. 10년 3월 30일이 되겠죠. 변경 신고는 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2010, 그렇죠? 10년 03월 31일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 3번 신고 방법은 세법에 따른 신고 방법이라는 뜻이었죠. 세법에 따른. 그럼 세법에 따르면 여러분들 후입선출법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제 화면 보시면 여러분들 화면에는 아마 개별법이 먼저 있을 거예요, 위에. 네, 위로 이제 휠 좀 내리시면 무신고도 있어요. 알죠? 그러니까 세법상 우리가 이런 거 있죠. 회사가 이제 변경 신고 기한을 어겨서 최초 신고하면 세법은 무신고로 보잖아요. 맞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무신고 요거 클릭하실 선입선출법 클릭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그러면 세법은 그래 최초 신고 잘했고 변경 신고한 적도 없으니까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하는 게 맞겠죠? 세법상은. 자, 그리고 회사가 또 뭐로 평가했대 보니까 회사의 평가 방법. 그렇죠. 후입선출법을 했다라고 돼 있죠. 잘하셨어요, 맞아요.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적부할 때 적은 걸어줘요. 여가 적합하다라는 거고 부가 부적합하다 그 뜻이에요. 아셨죠? 자, 이제 비고는 넘어가는 거야. 여기 비고 입력하지 않아요. 자, 이제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이 숫자 여기 네모 1, 네모 2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조정하는 순서예요.
이 순서대로 조정하라 그 뜻이거든요. 지금 우리 네모 1 했죠? 요 제품에 대해서. 맞죠? 그럼 이제 아래에 있는 네모 2에서 해당 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우리가 신고 방법이 일치하냐, 일치하냐 그런 것만 한 거고. 알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해당 재고 자산을 검색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제품에 대해서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F2번 누르시고 해당 재고 자산 조정하고자 하는 재고 자산 불러오시는 거예요. 제품이죠? 여기.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제에서는 뭐 품명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단위, 수량, 단가는 없죠. 그냥 평가 금액만 원샷으로 줬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이런 것들은 입력 안 할 거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좀 얘를 좀 땡길게요. 좀 잘 보여드리게. 땡길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지금 회사가 계상한 게 아까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했다라고 돼 있었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단가는 없으니까 단가가 있으면 단가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럼 회사가 평가한 금액을 요 13번에다가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되세요? 그럼 회사가 얼마로 평가했대요? 후입선출법 8,250만 원이다 라고 돼 있죠, 여기.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에 8,250만 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법상도 후입선출법 인정하는 거죠. 그죠? 그럼 세법상도 요 8,250만 원을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아무리 세무중이 없더라도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8,250만 원. 네. 그럼 당연히 세무조정이 없어요. 되시겠어요? 없어도 여기다가 입력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제일 쉬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자분이 건 바이 건으로 다 넣으셔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아시죠? 그래서 예제를 일반적으로 풀어요. 다 대비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제공품으로 올게요. 제공품. 자, 우리 제공품으로 오겠습니다. 자, 보니까 여러분 제공품은 무신고한 거 보이세요? 무신고 보이시죠? 무신고. 자, 근데 여러분들 자료 1번 보실래요? 자료 1번? 그 자료 1번에 자, 제공품 밑줄 치시고 자료 1번에 제공품 밑줄 치시고 그리고 밑줄 당기 10월 30일 밑줄 치시고 그 다음 밑줄 선입선출법으로 평가 방법을 신고 여기까지 밑줄 치시고 자,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얘가 당초에 무신고했죠? 신고 안 했죠? 맞죠? 그럼 10월 30일에 한 건 최초 신고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가 변경 최초 신고 기한을 지나서 최초 신고하면 무신고로 보지만 맞죠? 변경 신고 기한 전에 최초 신고하면 그건 인정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얘는 10월 30일 날 최초 신고한 거면 우리가 단기의 변경 신고는 몇 월 며칠까지 해야 돼요? 그죠? 9월 30일까지 해야 되는데 얘는 10월 30일 날 했으니까 변경 신고 기한도 어겨서 최초 신고한 거죠. 맞죠? 그럼 얘는 단기에는 여전히 무신고가 되겠죠, 여러분들. 해석 이해되시겠어요? 세법은? 오케이? 네. 자, 근데 다시 나머지 볼게요. 다시 이제 왜 꺼졌어? 이씨. 자, 근데 보니까 회사가 평가 방법을 뭐로 했대요? 그죠? 총평균을 했지. 미친놈이죠, 이거? 그죠?
웃긴 놈이 선입선출법으로 신고해놓고 또 총평균법으로 했어요. 맞죠? 근데 세법은 요걸 여러분들이 세법은 뭐로 보냐면 무신고니까 세법은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겠죠. 재고자산을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을 좀 해볼게요. 자, 이제 위쪽 제공품 쪽 클릭하셔서 가야 되겠죠? 항상 1번, 2번 요 순서대로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신고일 언제로 들어가요? 언제? 여러분, 언제로 들어가실 거예요? 없어요. 이게 아까 뭐라고 했죠? 세법상 신고일이라고 했죠. 세법상 신고일. 세법은 당초에 무신고했고 그 다음에 최초 신고도 변경 신고 기한 지나서 했으니까 세법에서 인정하는 신고일은 없어요. 이해되세요? 여기다 10월 5일 적으시면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조심. 그래서 꼭 세법상 신고일 이렇게 안 해오시면 여기 틀리게 돼 있어요, 진짜로. 조심하시고. 넘어가야죠. 신고일이 없다라는 건 여긴 안에 입력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넘어가고요. 자, 세법은 이거 무신고로 보겠죠? 맞죠? 변경 신고 기한도 어기어서 최초 신고했으니까 여전히 무신고로 볼 거예요. 되셨죠? 내년도부터가 여러분들 선입선출법으로 보겠죠? 오케이? 네. 그럼 여기 아까 위에 우리 무신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무신고 이렇게. 되셨어요? 네. 자, 근데 여기 4번은 회사가 평가한 방법이죠. 회사가 평가 뭐로 했대, 거기 제공품에 대해서. 보이죠? 총평균으로 했어요. 라고 되어 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총평균 여기 4번 클릭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네,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둘이 다르죠? 다르니까 X, 부적합하다. 되셨어요? 그럼 똑같이 여기서 해주시면 되는 거지. 2번에서. 비고는 입력 안 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이제 2번란에서 제공품 검색해야지. 2번 제공품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F2번 누르셔서 제공품. 자, 해보면. 자, 회사는 지금 여러분들 총평균법에 따라서 평가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는 회사가 제공품을 총평균법으로 한 걸 입력하시면 되겠죠. 얼마? 여기 853만 원 보이시나요? 그죠? 853만 원. 자, 그러면 세법상 신고 방법은 무신고잖아요, 지금. 맞죠? 근데 여러분들 아까 뭐라고 했냐? 우리가 세법상 무신고면 세법은 선입선출법으로 재고자산 평가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조심하셔야 돼.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다가요, 선입선출법에 따른 금액을 넣으신다라는 걸 지읒됩니다. 왜냐면 요거예요. 여기 보시면. 무신고나 임의변경 시는 선입선출법으로 세법에서 평가한다라고 했죠. 무신고나 임의변경 시에 따른 선입선출법은 여기다 입력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만약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가 들어가냐? 이거 자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뭐냐면 회사가 선입선출법으로도 제때 평가했고, 아셨죠? 세법도 선입선출법이 맞다면 여기 입력하시는 거예요. 얘는 임의변경이나 무신고가 아니니까. 조선말 이해되세요? 또는 이럴 수 있겠죠. 뭐냐면 자 들어보실게요. 뭐냐면 당초에는 선입선출법을 했었어요. 회사가 제때 최초 신고를. 아시죠? 근데 변경 신고를 뒤늦게 한 거예요. 알죠? 뒤늦게 저 후입선출법으로 할게요 라고 해서 후입선출법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회사는 여기다 후입선출법을 하겠죠. 근데 세법은 그거 인정하지 않으니까 너 선입선출법으로 가라고 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무때는 여기다 입력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둘이 또 다르니까 다시 여기다 선입선출법, 임의변경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 선입선출법에 따른 금액 넣으시는 거고. 아시죠? 그러니까 결론은 요 무신고하고 임의변경 할 때는 선입선출법 여기다 넣으신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다 넣으시면 절대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무신고면 세법은 선입선출법을 평가하고요. 그 란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17번에 넣으시는 거지 15번에 넣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꽤 머리를 좀 써야 됩니다. 좀 어려워요. 자, 그럼 여기다가는 얼마를 집어넣으셔야 되냐면 왜 자꾸 이거 삭제가 되지? 그럼 여기다가는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냐면 제공품은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세법이 평가 892만 원이죠. 그렇죠? 얘를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집어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신고니까 이해되시겠어요? 892만 원. 자, 그러면 세무조정 나오겠죠, 여러분들? 자, 요게 장부잖아요. 853만 원이 장부상 평가액이죠. 근데 요 892만 원은 세법상 평가액이에요. 근데 재고자산은 특이하게 세법에서 바라볼 때 장부가 재고자산이 평가가 감소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건 평가감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쪽은 자산이 세법이 많은 거죠. 재고자산 평가니까 기말에 재고자산을 얼마로 볼 것이냐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요거 장부상 재고자산 853만 원, 세법상 재고자산은 892만 원이니까 세법이 자산이 많죠. 유보니까 가산조정이 뜰 거란 말이에요. 되시겠어요? 그럼 바로 조정 등록 누르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빨리 해야지. 건 바이 건으로. 자, 조정 등록 누르시고. 그럼 여기 아래 여러분들 재고자산 평가감 이렇게 뜨죠? 맞죠? 알아서. 근데 이게 나중에 원샷으로 해버리면 다 합쳐서 떠요. 조심. 왜 이러냐, 자꾸. 자,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라고 적을까? 제공품? 제공품이 없네. 뭐 이 정도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재고자산 평가감. 개정 과목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알죠? 그리고 얘는 추인이 아니죠? 뭐 우리가 전년도에 뭐 평가감이 있었다 그런 말 없으니까. 유보 발생 맞습니다. 추인이면 감소고. 이게 39만 원이죠? 39만 원. 이제 하나 해결했어요. 맞죠? 원래 이게 원칙이 이게 원칙 건 바이 건으로 다 하는 게. 자, 닫고. 자, 이제 우리가 제공품 했으니까 세 번째 해야 될 게 요 원재료죠, 원재료. 그죠? 원재료? 자, 이제 원재료 해석해 볼게요. 자, 원재료 해석하면 여러분들 평가 방법은 최초 신고 잘 했죠? 3월 말까지 했으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회사가 신고는 최초에 총평균법으로 했어요. 그리고 회사가 또 평가한 건 또 총평균법으로 올해도 평가했으니까 잘 한 것 같아요. 그럼 회사는 우리가 평가를 총평균법에 따르면 2,680만 원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총평균법에 따른 평가액이 여러분들 2,680만 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자, 자료 2번 보실래? 자료 2번. 자, 밑줄. 원재료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차고에 밑줄 치시고, 장부에 밑줄 치시고. 네, 그러면 이거는 회사가 여러분들 금액을 달리 쓴 거죠. 맞죠? 금액을 달리 썼지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면. 뭐냐면 요게 이제 제대로 하려면 세법은 요게 총평균법에 따른 거잖아요. 그죠? 근데 회사가
총평균법에 따라서 했는데 차고로 2,750만 원 적은 거죠, 여러분들. 그쵸? 이거는 임의 변경으로 안 봐요. 아시죠? 우리가 세법 회사가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했고 세법도 그 방법이 옳은데 착오 때문에 숫자만 다른 건 임의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알죠? 그러니까 임의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건 세법이 선의선출법으로도 평가는 안 해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원재료에 대해서도 해보죠. 해보면 자, 그럼 여기 원재료는 신고일 어디로 가요? 똑같이 여기 위에 있는 신고일 가면 되겠죠? 2010년 3월 31일 되시겠죠? 네. 자, 그리고 신고를 뭐로 했냐면 총평균으로 했죠? 맞죠? 세법도 이거 인정하고 총평균. 그 다음에 장부도 총평균을 했고요. 그죠? 이렇게 되시겠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아래에다가 이제 원재료 평가해야죠. 원재료 해보죠. 자, 원재료 여기서 F2번 원재료. 자, 근데 여기서는 회사가 얼마 계상했냐면 차고에 따라서 2,750만 원 적었죠. 원재료에 대해서. 이거 적어두시고. 되셔요? 자, 근데 우리가 세법은 총평균법에 따르면 2,680만 원 잡는 게 맞잖아요. 그럼 그 2,680만 원 여기다 적으시면 되겠죠? 요거는 임의 변경이 아니니까 여기 선입선출법에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요. 되셨죠? 그러면 요 차이만 조정해 주면 됩니다. 그럼 요게 장부고 요게 세법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얘는 우리가 마이너스 유보가 되겠네요. 자산이 세법이 지금 적으니까. 맞죠? 마이너스 유보고. 그 다음에 얘는 세법에서 볼 때 장부가 증가돼 있죠. 평가증. 그래서 이건 평가증이라고 할 겁니다. 알죠? 그럼 마이너스 유보니까 가산에 넣어요? 차감에 넣어요? 마이너스 유보면. 차감 조정에 넣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차감 조정이니까 오른쪽에 집어넣으시면 될 거예요. 자, 조정 등록 눌러보죠. 자,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 재고자산 평가증 31만 원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아까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요게 플러스 유보고 요게 마이너스 유보잖아요. 이 둘이 퉁쳐져서 마이너스 31만 원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31만 원 하는 게 아니라 이 39만 원 했으니까 이제 70만 원에 대해서 하는 거죠. 아시죠? 조정 등록 누르고 마이너스 유보니까 여기 차감 조정란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재료 있나? 원재료 여기 있죠? 우리가 원재료 평가증 맞죠? 송금 산입하고 유보 처분함 이거 맞는 것 같네요. 금액은 70만 원이고요. 얘는 지금 차감 조정이니까 유보 발생은 마이너스 유보 발생했다 그 뜻입니다요. 되셨죠? 그리고 추이는 없죠. 원재료 뭐 우리가 전년도에 뭐 없었으니까 추이는 없습니다요. 되셨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뭐를 해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이거 아닌데? 자, 제일 중요한 저장품 할게요. 저장품.
자, 저장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저장품 최초 신고 잘했죠? 최초 신고 2010년 3월 31일 날 했으니까 잘한 거예요. 그죠? 저장품. 그 다음에 최초 신고는 회사가 총평균법으로 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회사가 당기의 평가를 후입으로 했다라고 돼 있죠? 후입으로. 그죠? 그래서 자료 3번 좀 볼게요. 자료 3번. 자, 자료 3번. 자, 저장품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띄어서, 종전의 총평균법에서 후입선출법으로 당기부터 평가 방법을 변경까지 비치시고. 그러니까 회사가 총평균으로 최초 신고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후입선출법으로 좀 변경하고 싶었나 봐요. 그죠? 자, 밑줄 두 번째 줄에 당기 10월 5일에 이에 대한 변경 신고를 행하였다. 밑줄 치시고. 그럼 세법에서 이 변경 신고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대화 좀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싫어요? 여러분, 뭐예요? 우리 그 변경 신고는 당기 9월 30일까지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10월 5일 날 했으면 변경 신고를 제때 안 했죠? 맞죠? 그럼 세법에서는 여전히 당초에 회사가 최초 신고한 저장품에 대한 총평균법으로 세법은 여러분들 평가하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회사가 후입을 했죠. 세법은 총평균으로 해야 되는데 회사가 저장품에 대해서 후입을 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무슨 문제야? 의무변경이 의무변경. 맞죠? 세법상 신고 방법하고 장부에서 평가한 방법이 다르죠. 그럼 의무변경이니까 여러분이 딱 보시자마자 그러면 의무변경이니까 세법은 선입선출법으로도 평가하죠.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보죠. 자, 이제 저장품 클릭하고 그럼 여러분 질문 여기 저장품의 신고일은 언제 입력해요? 2000? 언제? 2010년도 아니면 2022년도? 2010년도 아니면 2022년 10월 5일?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고 세법상 신고일이에요. 맞죠? 변경 신고는 늦게 했으니까 세법상 신고일에 안 맞죠. 맞죠? 그럼 세법상 신고일은 최초 신고한 날짜만 인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조심요. 이게 며칠 지나면 까먹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또. 여기다가 2010년 3월 30일 이렇게 아셨죠? 요거를 세법이 인정한 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3번 신고 방법은 당초에 세법상 여러분들 신고해야 되는, 올해 신고해야 되는 방법이죠. 그럼 세법은 변경 신고를 저장품에 대해서 제때 안 했으니까 당초에 최초 신고한 요 총평균법 인정하는 거잖아요. 되시겠죠? 총평균. 자, 근데 회사는 뭐로 평가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후입선출법이라고 돼 있죠. 그죠? 후입선출법. 됐죠? 그럼 부죠. 부 당연히 둘이 안 맞죠? 그럼 다시 이제 네모 2번에서 이제 조정할게요. 저장품에 대해서. 자, 저장품에 대해 조정을 하면 자, 저장품. 자, 저장품은 회사가 문제에서 뭐로 평가했다라고 돼 있냐면 여기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후입선출법에 따른 금액인 92만 7천 원. 그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세법상 신고 방법은 변경 신고를 제때 못했으니까 여전히 최초 신고한 총평균법에 의한 평가액을 세법상 신고 가액으로 보겠죠. 그죠? 그게 94만 5천 원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근데 조심하실 게 얘를 곧바로 세무 조정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장부는 지금 후입으로 한 거잖아요. 이거 장부. 맞죠? 장부는 후입인데 요거는 세법에서 당초에 했던 총평균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회사가 평가한 것과 세법상 신고 방법이 다르죠. 다르니까 의무 변경이고요. 그럼 세법은 다시 총평균하고 선입선출법 둘 중에 큰 것으로 하죠. 의무 변경이니까. 되세요? 그러면 다시 의무 변경 시 후입선출법이니까 여기 금액 넣어야죠. 요게 핵심입니다. 되셨나요? 요게 얼마예요? 선입선출법에 따른 거. 그래서 97만 원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장부가 평가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장부가 평가한 거. 이게 장부가 평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법은 요거죠. 세법은 이 둘 중에 큰 거잖아요, 맥스. 맞죠? 의무 변경이니까. 그럼 세법은 맥스니까 97만 원일 거예요. 이게 세법. 그래서 차이가 43,000원 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세법이 재고 자산이 크죠? 증가돼 있죠? 얘는 플러스 유보니까 가산 조정이 되겠고. 되셨어요? 자, 그럼 조정 등록 가산 조정 43,000원이에요. 자, 조정 등록 누르고. 네, 여기에서 재고 자산 저장품 있나? 저장품이 없네요. 네, 저 그냥 둘 다 쓸게요. 계정 과목은 적당하게 치시면 되는 거니까. 정 불안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저번에 했던 직접 입력 누르셔가지고 여기 다 하셔도 되고. 알죠? 어차피 과목은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금액이 43,000원이죠. 네, 그리고 유보가 발생한 거지. 요거 플러스 유보 발생이 추이는 아니니까. 네,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되셨나요?